오늘 저탄소 벼농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을 해주실 조영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상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시고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 농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벼 재배 저탄소 농물 관리 경남도 총괄 연구 책임자로 계신 조영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조영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한 100여 분 이상 오시는 걸로 듣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이 포인트가 없으면 또 포커싱이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불을 좀 꺼주시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4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못난 강사는 그 수강생들을 주무시게 한다는 게 제일 이제 못난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안 주무시게 이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얻어가실 것이 충분히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저탄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늦게까지 더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기후가 벼 재배 앞으로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어디쯤 되어 보입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쌀 수입, 소위 MMA 물량 얘기를 하면 우리가 10% 정도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 42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나옵니다. 거기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컴퓨터, 그 다음 여기 제가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 자동차 다 판매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농산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많은 것이, 혹시 올 축산농가 많이 오신 걸로 듣고 있는데, 축산사료 어디서 수입을 하십니까? 뭐예요? 축산사료 어디서 수입을 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가져온다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풀이다 생각하는 사료 작물들이 미국에서는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 1000만 톤 하니까 감이 오십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1000만 톤이라고 하면 우리 1년에 쌀 생산하는 게 지금 380만 톤이거든요. 그럼 이거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하는 쌀의 2.5배를 사료작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료작물을 수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한우, 그 다음 양돈, 양계 뭐 이런 축산들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식량 전체로 보면 자급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쌀은 우리가 남아도는데 왜 부족하냐? 결국 핵심이 이 사료작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을 알고, 뭐 미국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 소개를 드려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큰 그림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쌀을 수입해야 되는 여기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처음 갈 때 항공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비행기에서
이 포인트가 이건가요? 네. 요 비행기 날개 보이죠? 여기는 그럼 그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어느 사장님에게 오늘 강의는 어느 사장님이 하시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농이니까요. 어느 정도 재배하고 계십니까? 최고 많이 재배하고 계시는 분. 자, 10헥타르 이상 하시는 분. 700마직이라고 했습니까? 700마직이면 14,000평입니까? 14,000평이면 14만 평이죠. 14만 평이면 3, 4, 12, 40, 한 7헥타르 정도 된다, 그죠? 47헥타르. 그럼 47헥타르 하면은 가로 100m, 세로 100m가 정방향일 때 1헥타르입니다, 그죠? 요게 47개입니다. 근데 아주 죄송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는 470헥타르가 기본입니다. 한 농가가 이제 강의하실 자격이 안 되시죠? 그 정도입니다. 왜 이제 제가 길을 주게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농사를 과연 어떻게 짓고 있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죠? 가족이긴 해도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한 농가가 어떻게 470헥타르, 500헥타르의 면적의 배를 재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오늘 기본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댐이죠, 댐. 이 댐을 제가 왜 사진으로 넣어놨겠습니까? 그렇지. 벼 재배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가합니다. 아까 1인당 경지 면적이 얼마나 했습니까? 예, 470헥타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7헥타르면 최고 대농인데 700마직이 대농인데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농사 짓느냐?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로 보입니까? 논입니까? 댐입니까? 댐처럼 보이죠? 이 논입니다, 논. 이 논두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쭉 지나가면서 하는 거 불도저라는 거 아시죠? 불도저. 예, 불도저로 이제 지나가면 논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위에서 밑으로 쭉 위에 물대면 여기 다 차면 요 수위를 딱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내려옵니다. 쭉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쭉 물이 자동으로 담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양을 하겠습니까? 이양해갖고는 불가하겠죠. 그 이양기 키워가지고 언제 트레이 올려가지고 언제 심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헬기죠, 헬기. 그저께 헬기가 어디에 날라들었는데, 그 헬기하고는 좀 다른 헬기입니다만, 이 헬기입니다. 이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배 없이 종자 파종하고 있습니다. 재화 종자를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파종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모 대통령, 이지성을 가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에서 농촌진흥청 없애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농촌진흥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없어지면은 종자라든지 모든 기술이라든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민분들하고 얼마나 처절히 그때 싸웠습니까? 그래서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서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농촌진흥청 없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자 구입하는 거, 자문 받는 거 전부 돈 주고 다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다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건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어쨌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새로운 신품종.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품종하면 어땠습니까? 키가 크고 밥맛 그런 대로 괜찮고 그랬는데 보릿고개에 딱 부닥쳤죠. 이게 혹시 보릿고개 진짜로 경험하신 분? 연세 아니라도 60만 넘어도 보릿고개 경험 다 했습니다. 촌에 살면. 제가 몇 살쯤 보입니까? 머리 색깔로 보시지 말고 얼굴로. 예? 아, 이러면 곤란한데 지금 집에 가야 되건데. 머리 색깔로 보시지 말라고요. 제가 밀양 완전 산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엄마가 밥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쌀 먼저 씻어가지고 찌놨다가 설궁에 올려놨다가 밥할 때 섞어서 같이 하고 그래 안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감자 있으면 감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 좀 넣고 쫙 섞어가 할아버지 쌀밥 먼저 드리고 우리는 보리밥 먹고 할아버지 드시고 남겨놓으면 이제 어찌 좀 주실까 하고 해서 할아버지 다 못 드시죠 그냥. 예. 그랬던 시절이 우리 보릿고개 사실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대 허문희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통일벼. 예, 통일벼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하나의 이제 혁명을 가져왔죠. 이 보릿고개를 없앴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본 수량이 200kg대였는데 이걸 600kg대로 이제 한 3배 정도 전수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이제 배고픔은 없앴는데 먹고 보니까 밥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고 나서 우리 군대 가서 어떻습니까? 소위 짬밥 드시고 나면 한 2시간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그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전분의 구조가 그런데 아밀로스라는 이 전분이 이제 분해가 잘 됩니다. 금방 먹었는데 돌아서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살게 되면서 뭘 찾게 되느냐, 좀 밥맛 좋은 거 찾자 해서 이제 맛의 시대로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벼가 이제 사라지게 됐죠. 또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통일벼는 수량은 많이 났죠. 이거 엄마 아빠가 보면은 어디입니까? 하나는 우리 쪽이 있고 소위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배하던 거였고 하나는 피가 어디서 왔냐면 저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교배를 통해서 딱 하나 얻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새로운 품종 만든다, 육종한다 하지만은 불가한 겁니다. 그 불가함을 극복한 게 그 탄생인 게 통일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식량으로 해서 우리가 배고픔으로 부터 벗어났고 결국은 이만큼 세계 경제의 10위의 대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식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해놓고 나니까 뭐합니까? 쌀이 남아도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값 똑같죠. 몇 년 전에는 올랐는데 이제 다시 또 내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세종 갔다 왔습니다. 그 앞에 또 우리 쌀 재배 농가 이거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자, 이것만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쌀이 진짜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벼 재배 농가 말고 어떻습니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켜야 되지만 지키면 지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이라면 가장 우선이 뭡니까? 안보죠, 안보. 안보지 않습니까? 안보는 뭡니까?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식량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완전 기근에 시달려서 뭐 치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안이라고 하죠. 정확한 말로. 치안이 불가한 상태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기인하는 겁니까? 기근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쌀을 지금 380만 톤, 400만 톤 생산하니까 40만 톤, 50만 톤 남으니까 쌀 생산 줄이라, 콩 재배해라, 다른 작물, 사료작물 재배해라 해서 타작물 해서 직불제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핵심은 더 따져보면 내 논에 내 땅의 권리 행사를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논에 내 마음대로 집 짓고 지금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 누구 빼놓고는 다 어디를 왔습니까? 농촌진흥청에 가장 먼저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천대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너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밥맛 좋고 수량이 많은 쌀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비료회사, 농약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생산량이 많이 생산되도록 하고 또 농약도 어떻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재배법, 육종, 비료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쌀 우리 3분의 1 가격이니까 그냥 그거 사 먹는 게 편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시민의 입장이라면 국민이 일반 소비자고 시민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도 생각하고 식량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또는 우루과이가, 우크라이나가, 브라질이, 멕시코가 수출 못 하겠다면 우리가 기반 시설을 다 잃었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우리 73만 헥타르 정도의 벼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농사 짓지 말자. 뭐 그만 두자. 넌 다른 거 할래? 하고 기반을 뭐 공장 짓고 집 짓고 뭐 다 축사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돼서 기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이 딱 보고 있다가 또는 그 쌀 수출국들이 딱 보고 있다. 한국에 쌀 생산 안 한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더 만들겠죠. 이거 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널린 게 땅입니다. 널린 게 땅입니다. 재배법 어떻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해비로 다 해버립니다. 그까이 3분의 1 받는 걸, 30%만 더 올리자. 안 사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짜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미국가 문제되면 비싸게 사야 되지. 아니, 없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굶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열을 굶고 사실 분 계십니까? 단식한다고 해서 열흘 견디나 합시다. 소금 먹고, 그래서 뭡니까? 한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나는 괜찮아요. 내 새끼, 내 친척, 내 부모 굶고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사회가 완전 혼동의 시대로 가버립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 안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을 왜 양성을 합니까? 왜 40만을 유지를 합니까? 군인을 그만큼 군인들이 뭐 합니까? 전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한순간에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식량은 뭡니까? 이 쌀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국방비 40몇 조, 우리가 쌀 해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아니, 쌀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얼마 들어갑니까? 18만 하는 거 20만 원 유지하더라도 얼마 들어갑니까?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입니다. 생산자이면서 시민입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쌀 생산을 우리 임의로 줄일게. 대신에 쌀값은 유지를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남은 아까 700마지기 우리 사장님 700마지기에서 한 500마지기만 쌀농사 짓고 한 200마지기는 타작물로 이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콩도 수입하지 않습니까? 콩을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협조를 우선에 해주자.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정 안 되는 건 어떻습니까? 정 안 되면 이거는 유지는 못하겠다 하면 그때는 우리 협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쌀 전원농도 있고 다 있죠. 그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식인 이 쌀에 관해서 제가 콩, 보리, 밀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쌀을 우리 국민 1인당 지금 1년에 몇 킬로 소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3, 4년 전에는 몇 킬로였냐면 56킬로였습니다. 56킬로. 근데 코로나 때는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집에 거의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3킬로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이 지금 50킬로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밀가루는 얼마나 소비하는지 아십니까? 밀이 지금 34킬로입니다. 34킬로, 5킬로. 그러니까 쌀하고 한 15kg, 16kg밖에 차이 안 납니다. 밀은 우리가 주식이 아닙니다. 쌀은 우리가 남아돌 수 있지만 밀 작업률 혹시 아십니까? 작업률 10%도 안 된다. 0.2%. 다 알고 계시니 정확히 0.5%입니다. 밀 작업률이. 밀은 전부 수입합니다. 옥수수 전부 수입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먹어온 우리 주식인 쌀이 만약에 작업 자족이 안 된다면 만약에 논에다가 공장 짓고 축사 짓고 다른 거 싹 다 해버리고 기반을 잃어버리면은 한번 기반 잃어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한 분 빼고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에 왔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농촌진흥청의 품종개발, 벼재배,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머리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그만큼 안 돌아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행정하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다, 외국이 어떻다, 우리 주국이 어떻다, 이제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금 이제 말 그대로 거시기한 거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 비료 주실 때 기비로 뭘 주십니까? 단 한 번 복비라든지 이런 거 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액비입니다, 액비. 예. 그냥 액비에 통에 실어가지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밑에까지 쫙 나와가 여기 갈고리처럼 생겨가 쭉 파면서 아래 한 15cm까지 쭉 흘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심층 시비가 바로 되는 거죠. 우리는 심층 시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위에 뿌리고 나서 로타리 치죠. 그러면 전층 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효율에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0마지기가 최고로 농사 많이 짓지만 여기는 600헥타르
800헥타르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800헥타르. 그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료 한 방울, 두 방울 전략하는 것이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800헥타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300평에 또는 200평에 얼마 한다. 이렇게 300평의 질소 기준으로 9kg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9kg를 8kg로 줄이면서도 수량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도입된 겁니다. 우리도 경제관념을 도입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쌀 생산 기반을 잃어버린다면 아까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거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마시는 거 뭐 있죠? 마시는 거.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그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 도매상걸 오지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돈 되는 것이면 다 한다는 겁니다. 돈 되면은 대한민국이 쌀농사 안 지면은 야 기회다. 때 만들어. 널렁이 땅인데요. 이 친구들의 기술로는 지금 우리 생산비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규모하고 직파하고 해버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싼 값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요게 이제 발전. 요게 뭘 것 같습니까? 직파를 하면, 그 전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파를 과거에 12%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직파 거의 안 하시죠? 저도 일항 직파기를 만들어서 엄청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에 가서 보니까 직파해야 되겠더라고. 이 직파 안 하면 경제성이 없다 했는데 그거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는 이 벼농사가 직파가 불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이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의 소비자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가 보니까 어이 강에 하천에 이상한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고 오염된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환경단체 추적 쫙 해보니까 어디겠습니까? 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뿌리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분들은 쌀 거의 안 먹어요. 빵 먹지. 우리 먹지도 않은 쌀 그거 수출하려고 하는 거 뭐 하는 거 모르겠는데 재배하지 마. 환경오염 시키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머리가 있겠죠. 수출해서 얻는 소득이 얼만데 그 기반을 없애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조별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조, 2조, 3조입니다. 1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국 농부라면 지금 1분간 시간 드립니다. 2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의하십시오. 3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친환경 농법으로 3조 대표 분께서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2조는 어떻습니까? 1조는 어떻습니까? 예? 다른 품목으로.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바꾸려고 할 수가 있겠죠. 머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이 흙이 어떻습니까? 토양이. 완전 문온이죠. 완전 점토입니다. 점토. 물질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사료작물 뭘 수입했습니까? 옥수수, 콩 이런 게 대다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배우 이거 하지 말고 옥수수, 콩 하지? 캘리포니아 여기 정확히는 세크라멘토 밸리라는 데입니다. 뭐 미국식 발음은 세크라멘토 밸리 샀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어쨌든 세크라멘토에서 이렇게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이 땅 전체가 이런 토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콩하고 옥수수, 알팔파, 뭐 이탈리안 라이거라서 이런 거 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쉬운데 안 되니까 마르면은 흙이 어떻게 되느냐면 소위 지력, 점토가 많은 흙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돌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 작물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이겁니다. 그런 지역에만 이걸 재배한다는 거죠.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요것만 있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널린 게 땅입니다. 우리 그 미국 땅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98배, 100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중부지방 이쪽에는 사막도 많고 하지만 캘리포니아만 해도 우리나라 3배입니다. 면적이, 땅 면적이. 뭐 정말로 허허벌판입니다. 그 어떤 데 가보시면은 실제 이제 촌에 가보시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0분 가는 집 하나 있습니다. 축산하고 있습니다. 축산. 이제 축산 농가 오셨으니까 축산에 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우리가 컴퓨터도 사고 전화기도 사고 자동차도 우리 수입하는데 너가 왜 소고기 안 사가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 제가 너가 광우병 걸리고 그거 누가 먹냐 그거 왜 우리가 사가야 되냐 우리 국민의 안전도 있다 이러니까 그거는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이지 1의 확률이라도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그거 먹었다면 그거 할래 하니까 그건 아니지 하면서 저 봐라 이라는 겁니다. 창문 쪽을 가리키면 저 봐라 뭘 보면 소가 유유자적하며 풀 뜨고 있습니다. 완전 이게 축산으로 치면은 요즘 그 축산도 그 행복 뭐 지수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네. 복지라고. 축산도 복지를 말을 씁니다. 웰페어. 복지 자체만 해도 너가 어떻게 키우냐 이래 묻는 겁니다. 우리도 복지한다. 해갖고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하게 해가지고 사료도 좋은 거 먹이고 딱 우리 이게 옛날처럼 가다가 이래 안 한다. 양계처럼 그래 안 한다 이래 하니까 너가 그래도 이 좁은 면적에 가다 캐갖고 너가 곡물 사료하고 또 뭐 이상한 거 안 먹이냐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광우병 나온 거 있냐 하니까 절대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풀에 저렇게 복지 축산을 하고 있는데 네가 보니까 이 연구자니까 솔직히 얘기하라. 어떤 놈한 내가 모르는데 발생했으니까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 농민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소위 집약화된 농업이다. 그러니까 화학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미국도 아까 이제 3조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 배워하는데 해보자. 친환경을 하려고 이제 어디까지 시도를 했냐면 크게 두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양 재배를 해봤습니다. 이양 재배. 그러니까 한 10몇 조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양 재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초가 제일 문제니까 잡초 방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 물이 한 10cm 정도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를 시킨 종자를 헬기로 떨어뜨립니다. 쫙 갑니다. 그 전에 요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줄이 쫙 다 나 있습니다. 30cm 간격으로 줄을 쫙 내놓습니다. 마른 로타리를 다 치는 거죠. 치고 나서 물을 담그는 겁니다.
물을 한 10cm 정도 담그고 위에서 발화를 시킨 종자를 쫙 뿌리면 요 선대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낮은 대로 종자가 모이니까. 그렇게 줄을 쫙 만들어 놓은 게 이 농법입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해도 잡초가 많이 발생하니까 10cm 해도 20cm까지 물을 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20cm, 그 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20cm 담글 물이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로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 품종이 20cm 물을 담그면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겠죠. 그 품종까지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일을 했었어요. 그 오고 나서는 이제 그걸 정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12cm 정도에서는 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출현은 됩니다. 이런 올라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잠깐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배가 있는데 토복이 되는 겁니다. 사진에도 있을 건데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뿌리를 물이 있는 조건에서 파종을 하면은 뿌리가 먼저 박습니까? 아니면 줄기가 먼저 올라옵니까? 숨 쉬려고 줄기가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뿌리가 약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풍이지만 그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팽 돌죠. 집도 날리고 다 해버립니다. 또 비도 막 한 번씩 오고 이래 해버리니까 완전히 쓰러집니다. 도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이양 재배를 하려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드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가격의 80% 수준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우승비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냐 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왜 했느냐면 이 벼가 잘 자라고 있죠. 그죠? 이거 경운 안 한 겁니다. 무경운입니다. 이 앞에 보리 숨은 겁니다. 보리 심고 한 열흘 동안 물 대고 나서 바로 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자르죠? 근데 이제 농사 좀 지어 보신 분들은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자, 최고 대농사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경운입니다. 논을 안 갈고 이제 보리를 심고 또는 밀을 심고 거기다 물만 한 10cm 정도 열흘 정도 되고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 5년, 6년 지나가면 이게 섬유질이 위에 다 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개원하면 되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도복, 가스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실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한번 보십시오. 쇠뿌리가 벌써 쫙 나오거든요. 신근성으로 뿌리가 깊게 쫙 내립니다. 도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초는 제초제 뿌리면 됩니다. 물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됩니까? 노타리가 안 되니까 물이 밑으로 많이 빠져버려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 박수 인색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정답입니다. 이게 투수가 말 그대로 경운을 안 하니까. 이게 경운한다는 게 뭡니까? 이 가는 흙, 약간 미세한 이런 애들이 공간을 다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뿌리가 이제 섰고 해서 공간이 채널이 쫙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쫙쭉 잘 빠지는 겁니다. 오늘 물 대놨는데 내일 가니까 그냥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물이 잘 빠져요. 뭐 1년 차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몇 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물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걸 하시려고 하면 어디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점질터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논토양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논토양 특성에 따라서 재배법이 달라져야 된다. 물관리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뭐 교육하러 왔습니까? 저탄소죠. 근데 저탄소인데 지금 엉뚱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뭐 아이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비료를 뭘 썼습니까? 액비를 썼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화학비료 조금 씁니다. 나중에 거의 액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수량보다는 맛에 기대를 거의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재배법이나 뭐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적극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입장은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를 우리가 벼 재배하면서 국가를 뭘 생각할까? 그럼 논이 뭐 벼가 하는 기능이 뭘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시는 대로 벼 재배를 함으로써 어떤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가, 소위 공익적 기능이 있을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홍수가 홍수가 안 나지. 배가 뭐 이런 물로 많이 올 때는 흡수를 할 때는. 예, 좋습니다. 홍수 조절 기능한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밖에 없습니까? 그럼 쌀농사 안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댐 위에 만들어 놓고 뭐 하루지 좀 침수 안 되게끔 하면 뭐 쌀농사 안 지어도 되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딱 뭐 들어봐서는, 홍수 조절? 그럼 우리 댐 몇 개 만들고 밑에 뭐 그 침수 되는 지역만 조금 관리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 잠 못 주무시겠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야,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광합성을 하니까, 그죠? 정말 좋은 답입니다. 여기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너무 인색하시네요. 우리가 이 박수를 많이 쳐야 피가 잘 돌거든요. 그 막건을 이용해서 본인 손톱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약지라고 하죠. 꽉 한 눌러 보십시오. 5초간 세게 해요. 요렇게 딱.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와 보십시오. 지금까지 붉은색으로 들어오신 분, 손톱 색깔이 안 돌아오신 분, 붉은색으로 손톱이 안 돌아오신 분, 예, 안 돌아오신 분은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제 피 안 통하면은 뭐 사실은 상당히 밤에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하셨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피 안 도는 애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시는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주무시면 못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데 방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CO2 공기 중에 지금 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CO2를 줄이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게 목표입니다. 오늘 교육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벼를 재배하는데 메탄 가스라는 애가 발생을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된다. 벼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소위 이제 물을 담근 상태에서는 땅 속에 있는 메탄을 생성하는 메탄은 CH4 탄소 하나 수소 4개짜리를 메탄 가스라고 합니다. 우리 왜 소 방귀 끼고 트름하고 할 때 나오는 가스 있죠? 그 가스입니다. 얘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0.042%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29배 더 지구 온난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9배? 그게 뭔데?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논에서 벼 재배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쌀 농사 짓지 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기능이 아까 말씀하실 때 홍수 조절을 한다.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 속으로 물을 가두니까 지하 수온 함량한다. 그죠? 여름에 수분이 증발하니까 온도가 어떻습니까? 되게 더운데 내려가지 않습니까? 밭 상태보다는 훨씬 온도가 낮게 유지되죠. 그죠? 그런 온도 조절 기능 하죠.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 식량 안보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게 쌀 아닙니까? 그게 생명 산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판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초록을 보면은 우리 수만 년 동안 가장 오래 재배돼 온 벼지 않습니까? 그걸 쫙 보면 드는 느낌이 평온한 심신, 안정, 치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밭 상태로만 유지하면 논생물 다양성을 유지는 못합니다. 그 논생물에 깨구리가 없고 뭐 하면 어떠냐, 뭐 실잠자리, 고추잠자리 없으면 뭐 없어도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여름에 옛날에 이제 수박밭에 원두막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놀자 하고 밤에 뭐 합니까? 하면은 논에서 뭐가 팽 똥꼬에 불을 쭉 하면서 쭉 날아가는 애가 있죠. 예, 반딧불이. 저 무주에 가면 반딧불이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물종 다양성이죠. 지금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즘 시대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20대, 30대 이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이렇게 다루는 거 전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게 양손으로 해가지고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카톡 다 보냅니다. 그럼 세대 간의 격차가 지금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걔들이 거기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직업이 있죠. 직업적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예? 예, 사람 대하는 의사분들,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뭐, 검머시기도 많이 받겠죠, 그죠? 예,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칼질하니까. 판사도 안 그렇겠습니까? 사형, 뭐, 징역 몇십 년, 이 선을 얼마나, 그죠? 죄는 밉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우리는 별로 스트레스 좀 안 받으시죠, 그죠?
쌀값 때문 빼고는 많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뭐가 제일 좋냐면 초록색을, 소위 열린 데서 초록색을 보면은 힐링이, 소위 치유가 된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그래서 요즘 치유농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쪽에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편백 숲이라든지 아니면 논에 비닐하우스 덮인 거 말고요. 진짜 논만 있는데 저 넓은 푸른 들판 쫙 바라보면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반딧불이가 밤 되면 평평평 솟고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깨구리가 깨굴깨굴 솟고 꼬랑이는 미꾸라지가 촉촉 다니고 미꾸라지 잡이 하고 하는 이런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도시민에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심신의 휴양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논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문말로 어메니티라고 합니다. 농촌 자원 어메니티라고, 농촌 자원이죠. 유용 자원. 이게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만 한 30조 1년의 가치가 30조입니다. 30조. 우리 국방비가 40몇 조지 않습니까? 30조는 감이 안 오시죠? 농 그거 하는데 무슨 30조냐 또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돈 가치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게 계산이 되느냐? 일본에서 1990년대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야, 시골에 갔을 때 고추 잠자리 한 마리 보면은 얼마를 평가하겠습니까? 다 소위 앙케이트 조사, 설문지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논 면적이 거의 100만 헥타르에 가까웠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한 3분의 1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 자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 다른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비하고 벌 있지 않습니까? 나비하고 벌. 뭐 나비 있으나 없으나 벌 그거 있으나 없으나 별로 우리하고는 안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벌과 나비가 다 사라지면은 경제적 가치로 사라지면 말이 좀 그거 하니까 사라지면 안 되니까 가치로 평가한다면 1년에 얼마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자, 1조 협의하십시오. 2조, 3조. 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1조니까 1조. 1조 달러로 가입시다 그러면. 1조는 너무 작은데 그 유럽에서만 평가한 게 얼마냐면은 250조입니다. 250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깥에 있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가수분, 우리가 수분할 때, 종자를 맺을 때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있는데 얘가 중매쟁이가 벌하고 나비거든요. 그 중매쟁이가 없으면 얘가 수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인가 뭐 어떻겠습니까?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은 그게 전체가 없어질 거예요. 숲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20-30년 안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식물이 안 자라면 어떻습니까? 저기 고비 사막처럼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경제적인 가치로 그냥 우리가 뭐 1조니까 1조, 2조니까 2조 이렇게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에 존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구는 그대로 있겠죠. 완전히 사막이 다 되거나 물에 다 덮이거나 바닷물에 있겠죠. 근데 그 종말에 가장 우리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보면 누구의 종말이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까? 지구에 이기가 오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퀴벌레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벌나비가 없으면.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잠 못 주무시겠죠?
지금 공기 중에 CO2 농도 아까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얘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몇 ppm이었냐면 360 ppm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420, 416 ppm, 420 pp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1800년대, 1800년이. 1800년부터 지금 오늘 24년입니까? 24년. 지금 그 당시 얼마냐면 260에서 300 ppm 사이였습니다.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온도는 몇 도씩 증가했냐? 2.5도, 3도씩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1도 증가하는데 뭐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냐? 1도 증가함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앞으로는 요렇게 증가하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첫째는 그럼 바닷물 속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바닷물이 확 겨울이 많이 치겠죠. 그 다음에 남북극의 빙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녹아지면 지금 물 위에 있다가 물 속으로 물하고 같이 합쳐지면 해수면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닷가에 있는 거의 해안가 전망 좋다 하는 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먼저 숨을 댑니다. 지금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남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산에 있는 얼음 눈덩어리 싹 다 녹아내리면은 해수면이 바다 높이가 76m까지 높아집니다. 76m. 지금 우리 진주시청 있는 데가 몇 메다인지 아십니까? 해발 높이가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럼 76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해가지고 방주를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 시키는 노아가 그 말 듣고 다 동물들을 집어넣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천궁 아래천궁 해서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전멸하고 거기 실린 배만 살아남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그걸 제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먼저 제안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안하는 나라.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가장 안 좋게 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덜란드, 일본이죠. 예.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에서 다 모여서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맞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탄소 배출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상이 교토 의정서를 다 맺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처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1996년도입니다. 안 되는데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10분 쉬고 합시다.